자, 여러분,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쵸. 우리가 무분별하게 환경 오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탐구하고 실현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 수업 안내.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환경의 사과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요, 조별 과제입니다. 조업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조원들끼리 한데 모아서 하나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결과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주얼 싱킹입니다. 비주얼 싱킹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동물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나요? 거북이 코에 뭐가 꽂혀 있어요? 빨대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 코에 누가 빨대를 이렇게 꽂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쵸? 거북이들이 실제로 바닷속에서 코에 빨대를 꽂고 헤엄을 치고 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뭐가 둥둥 떠다니고 있나요? 맞아요.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사슴 보세요. 사슴은 어떻나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학은 어떻나요? 생활 폐수로 인해서 혹은 기름으로 인해서 새가 찌들어가고 있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나요? 미안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죠.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찝찝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렇죠.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려 노력을 해야겠지요. 자, 그래서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 주제 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주제 1번은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생물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의 사례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 주제 1번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인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동식물과 공존하면서 상생관계에 처해 있어야만 지구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주제 1번입니다. 자, 주제 2번을 보면은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자, 페트병이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알갱이처럼 부서진 것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버리거나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햇볕이나 풍화작용, 파도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더 미세하게 분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미세하냐면요. 5mm 혹은 1mm. 그래서 약간 모래알 정도로 이제 미세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플라크톤이 먹이로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플랑크톤을 또 누가 먹죠? 맞아요.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먹나요? 맞아요. 낚시를 해서 생선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자연에 돌고 돌아 가지고 어디한테 다시 온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사람당 플라스틱을 신용카드를 한 장 정도 먹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우리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따라서 주제 2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를 해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2분의 1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이 반밖에 안 들었다. 반이나 남았네? 물 마시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물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1단원의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보면은 환경오염 문제 주제 1번, 주제 2번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통합적인 관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쵸? 여기 보면은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환경을 개별 학문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자, 5주차에 걸쳐서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진로 캠프 이런 거 실시를 해가지고 2반이 빠졌는데, 자, 1차시부터 볼게요. 자, 1차시가 지금 기간이죠. 온라인 클래스 기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서는요,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출처를 명시를 해야 돼요. 출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를 하는데 주제 1번이 뭐였어요?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환경오염 사례와 연관시켜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를 하는 게 주제 1번. 주제 2번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1번과 주제 2번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 기간 때 환경오염 사례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를 했다면은 그 다음 주에서는요, 활동지를 작성을 합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활동지를 나눠줄 건데 그 활동지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져 있냐면은 주제 및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조사했던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한 것을 정리,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즉 해결 방안을 적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최소 10줄 이상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클래스 기간 때 무엇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 주제에 맞는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통합적인 관점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와야 돼요. 자,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만하다, 이 주제는 쓸만하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은 쓸만하다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와야만 이 활동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주에는 온라인 기간입니다. 3차 시 때. 자,
이때부터 이제 조별 과제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2차 시때까지는 개별 활동지예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온 것을 3차 시때 한데 모아서 뭘 하는 것이냐? 비주얼 싱킹으로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1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3차 시때 온라인 기간 때 비주얼 싱킹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고요. 4차 시때 2차 시, 3차 시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비주얼 싱킹이란 자신의 생각과 글과 이미지를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건데 마인드맵을 어떻게 한다? 그림, 시각화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싱킹은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글로만 구성된 자료에서 그림과 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과학과 예시입니다. 날씨와 우리 생활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날씨에서 중요한 게 뭐나요? 습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로 표현했죠. 습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음식이 상한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는 어떤다? 빨래가 뽀송뽀송 마른다. 빨래가 웃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눈에 요약된 그림과 그 다음에 간단한 글로써 작성을 하는데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적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괴테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사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했던 환경오염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해주세요.